I'll shout. Let me know when I get closer. Open up the sky for me. When you say I'll dig much deeper, I will shout. 예, 백스스 구독자 여러분, 어서 오십시오. 네, 정모란님, 네, 대현TV님, 어서 오십시오. 예. 예, 상남자 백서스 인사드립니다. 지금 그 키르키즈스탄, 중앙아시아 국가인 키르키즈스탄, 예, 인구가 대략 약 650만 밖에 안 되는 아주 그 작은 나라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그 키르키즈스탄 여행 갔다 오신 분들 계실지는 모르겠는데, 그 유목민 생활을 해오던 그런 민족이라서 아주 순박하고, 그리고 이렇게 양고기를 주식으로 먹는 그런 민족인데요. 650만 밖에 안 되는, 어떻게 보면 작은 국가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작은 국가에 굳이 전자선거 시스템을 무리하게 도입하려고 했었던 우리나라 중앙선관위, 그리고 중앙선관위에서 만든 A웹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A웹. 이 A웹이라는 곳을 통해서 전 세계에 있는 많은 국가들, 특히 개발도상국인 국가들이 굉장히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기구입니다. 민간 기구입니다. 자, 이게 바로 A웹이라는 사이트인데, 도대체 이 A웹이라는 곳이 어딘지 한번 볼게요. 지금 앞으로 있을 그 선거 일정입니다. 리베리아 선거가 10월 13일 날 있을 거고요. 그리고 호주 10월 17일, 스위tzer랜드 10월 18일, 볼리비아 총선이 또 있습니다. 지금 최근 그 대통령 선거로 문제가 있었던 그 볼리비아에서 또 이제 총선이 또 있어요. 칠레, 리투아니아, 브라질, 또 스위tzer랜드, 유크레인 역시 특히 이 A웹에서 아주 주요 협력 국가로 채택이 된, 간택이 된 그런 곳입니다. 지금 그 현재 상황을 보면요, 선거 ICT 장비에 대한 신뢰성 확보와 수원구의 요구 사항 등을 반영한 장비를 개발하는 것을 목적,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에콰도르 선거위원회, 우리나라로 치면은 NEC죠. 우리는 NEC인데 여기는 CN이라고 돼 있습니다. 선거 ICT 사업은 선거 전문가를 파견하여 교육을 진행하였고, 개표 결과 전송 단말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개표 결과 전송 단말기 RTS를 1850대 보급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전자개표기. 자, 엘살바도르 공화국 투개표 선진화 장비 공급, 여기도 마찬가지로 장비 공급입니다. 개표 결과 전송 단말기, 이름을 살짝 바꿨습니다. 그 나라 법이 틀리기 때문에, 선거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그 전자개표기를 할 수 없게 되자, 법적으로 우리나라 선거관리법상 이 전자개표기를 사용할 수 없게 되자
최초에 들어왔었던 전자개표기, 지금 우리가 이번 선거에서 쓴 게 사실상 전자개표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투표지 분류기라고 말을 바꾼 거랑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국별 사업은 통합 전자 선거인 명부 및 선거 정보 시스템의 구축을 통해 전체 투표소의 96.9%가 시스템으로 유권자 명부를 발행하여 이중 허위 등재를 방지한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중앙선관위는 선거인 명부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선거관리 효율성, 다른 나라에서는 이것을 목적으로 장비, 이런 것을 목적으로 다른 나라와 협력을 한다고 하는데 정작 우리나라에서는 선거인 명부를 제출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결국 이중투표나 그리고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그런 이유. 자, 피지공화국. 자, 역시 장비입니다. 터치스크린 기반 투개표 장비를 도입한다. 선거 ICT 전부 장비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중앙선관위가 A웹을 통해서 특히 우리나라도 2006년에 전자개표기를 전격 도입을 했고요. 서방 국가에서는 이런 개발도상국 같은 곳에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저 순진무구한 표정 보십시오.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이미 서방국에서는 이런 전자개표기의 위험성에 대해서 여러 차례 경고를 했고 해킹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국가들이 많습니다. 자, 최근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바로 그 키르기즈스탄입니다. 키르기즈 리퍼블릭이라고 돼 있죠. 키르기즈 공화국 선거 ICT 국별 사업은 선거 자동화 시스템 지원. 자, 여기도 자동화 시스템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A웹. 자, 여기서 등장하는 A웹. 2015년 10월에 있었던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내외 2374개 투표소에서 약 3715개의 광학판독 개표기라고 돼 있어요. 광학판독기가 뭐겠습니까? 이것 역시 뭐 QR코드와 같은 인식 가능한 이런 그런 전자 개표기, 그것을 이제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중앙 서버실 및 선거관리 통계 시스템을 지원했다고 해요. 예, 이번에 우리 그 중앙선관위에서 관악청사에서 반출됐었던 그런 중앙 서버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을 공급을 했다고 나와 있어요. 키르기즈 공화국 전역에서 PCOS를 사용하여 투개표를 진행했고 결과를 무선 보안망을 통해 중앙선거 정보 시스템에 전송하며 대국민 공개 사이트의 선거 결과를 실시간으로 공개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결과 시스템 도입 전 일주일이 소요되던 개표 시간은 프로젝트를 통해 2시간으로 축소됐다. 자, 이걸 주장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계속 주장하는 게 선거를 빨리 치르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인지 말씀드렸죠. 이 키르기즈스탄이라는 곳은 기본적으로 인구 650만입니다. 그렇게 치면은 실제 투표가 가능한 그 유권자 수는 뭐 대략 뭐 많이 쳐야 한 500만 정도 된다고 할 수 있겠죠. 그 500만밖에 안 되는 그런 숫자입니다. 서울 인구의 절반도 안 되는 그런 숫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자개표기에 의한 빠른 선거, 실시간 선거, 이런 것을 자꾸 주장을 하는 것이 바로 전자개표기 도입을 주장하는 그들의 레토릭이라는 겁니다. 자, 키르기즈 공화국 자,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자, 일주일 걸리던 거를 2시간 만에 해결하자는 이유로 전자개표기를 집어넣었는데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총선 부정, 키르기즈스탄 선거 무효화. 예, 무효화가 떤 거예요. 이들은 길거리로 나와서 그 시민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예. 그래서 중앙선관위에서 이거는 부정선거다라고 선언을 했고요. 그리고 대통령이 사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 대통령은 석방됐다가 다시 체포가 됐고요. 그리고 이것은 그 콩고 부정선거가 이루어지고 나서
이 시위대에 의해서 이렇게 부셔진 콩고의 모습입니다. 자, 콩고가 사실 이번에 굉장히 그 중요한 그 역할을 했는데요. 부정선거가 한국에 의해서, 한국 전자개표기에 의해서 저질러졌다라는 것이 그 콩고에 의해서 밝혀졌기 때문에 이 콩고 건을 우리는 굉장히 주목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보십시오. 이 나라 이름 표정. 보이십니까? 이 나라 이름 표정. 자, 여러분들, 우리도 4.15 총선이 치러진 이후에 이런 표정이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나라 이름 표정. 이 당시에 야당과 시민단체들과 그 충돌을 계속 빚어왔었죠. 자, 여기서 보면은 이게 언제냐면 2018년입니다. 2018년 12월에 이미 이런 제목으로 기사가 떴어요. 한국 투표기 대형 사고 쳤다. 기계 내 심카드 장착. 그러면서 여기에 그 콩고 시민단체, 시민단체가 있는데 프리덤 파이터라고 하는 그런 시민단체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선관위까지 직접 찾아와서 과천 중앙 선관위까지 찾아가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미루 시스템즈가 공급하는 전자투표기, 이번에 미루 시스템즈가 키르기즈스탄 중앙 선관위 그 선거에도 사용이 된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이 전자투표기를 사용하기 싫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우리나라에 납품하지 말아 달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한국의 이미지도 실추가 되고 한국과 콩고, 한국인에 대한 그 이미지가 나빠지기 때문에 지금 콩고에서는 자신들의 그 주권을 침탈당했다 이렇게 여기고 있고, 그리고 이것이 그 미루 시스템즈가 아니라 한국 국가에서 만든 기계가 콩고로 수출이 됐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책임이 특정 업체가 아니라 한국이라는 국가에 몰려져 있다. 초점이 맞춰져 있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프리덤 파이터 대표단이죠. 콩고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콩고인들은 한국 기업이 아닌 한국이 제공하는 선거 장비로 이해하고 있다. 이것은 한국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형성하고 콩고 주재 한국인의 신변이 위협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안을 굉장히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고, 심지어는 한국인에 대한 공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 콩고 내 살고 있는 그 한국인들에 대한 공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까지 경고를 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부정선거를 밝히는 입장에서 이런 심정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중국에 의해서 저질러졌다라는 것이 우리가 미국을 통해서, 미국 그 정보국을 통해서 우리가 점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상태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대응을 했었는지를 한번 복기해보고 갑시다. 자, 콩고 집권 세력의 선거 조작 가능성을 제기하며 그동안 전자투표 시스템을 사용을 반대해온 서방 국가들은 일제히 경고 발언을 던졌다. 미국 국무부는 투표 결과는 투명하고 공개적인 방식으로 집계돼야 한다. 콩고 선관위는 정확한 결과를 발표해야 한다. 이렇게 공식 입장을 발표했어요. 미국 국무부가.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 2단계까지 오지 못한 겁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지금 2단계로 가고 있는 겁니다. 개표 과정에서 민주적 절차를 지키지 않거나 콩고의 평화 안보를 위협하는 사람들은 미국에서 환영받지 못하고 미국 금융 시스템에서 배제시킬 수도 있다, 이렇게 경고를 한 겁니다. 그 지난 방송에서 저희가 말씀을 드린 바로 그 내용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폭력 사태에 대비해 자국민과 자국시설 보호를 위한 무장병력 80명을 콩고 인근 가봉에 급파한 데 이어 추가 병력 배치까지도 검토하고 있다. 프랑코 델라트르 유엔 주재 프랑스 대사도 별도 성명에서 대선 결과를 공식 발표할 경우 콩고의 국민투표와 일치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럽연합은 대변인을 통해 콩고의 모든 정치인들은 평화와 화해의 정신으로 이행의 성공, 민주적 개표 과정, 다시 말씀드릴게요. 민주적 개표 과정 기여할 책임이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한 겁니다. 자, 지금 한두 국가가 아니죠. 한두 국가가 아닙니다. 자, 그러면서 A웹이 지난 콩고 선관위와 무슨 짓을 했는지를 볼게요. 지난 2016년 콩고 선관위와 MOU를 체결하고 2017년 콩고에 7억 5천만 원 상당의 선거관리 시스템 서버 장비를 무상으로 설치해줬다. 이 부분 밑줄 치셔야 됩니다. 무상으로 준 겁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혈세를 콩고 선거 장비 시스템 도입에 무상으로 사용됐다.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왜 우리나라 중앙선관위에서 만든 A웹이 이것을 무상으로 제공하라고 한 겁니까? 그것을 우리가 집중 조사를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한국산 전자투표기의 기술적 보안에 문제점이 있다는 해외 관련 단체들의 계속된 지적에도 불구하고 콩고 수출을 강행한 A웹과 전자투표기를 공급한 한국 기업의 책임을 묻는 소리가 높게 일었다. 미국 시민단체인 이너프 프로젝트 정책 담당자인 사샤 레즈네브는 지난해 6월 그 기계, 바로 미르 시스템 선거 개표기를 말합니다. 궁극적으로 해커들에게 취약한 보안 문제 때문에 선거에서 사용하도록 선택되지 않은 기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짤은 초창기에 아주 저희들 사이에서 굉장히 회자됐던 짤입니다. 미국 월터 미베인 교수가 밝힌 부정선거. 자, 우리 월터 미베인 교수는 이번 4.15 총선이 fraudulently manipulated, 부정적으로 조작됐다, 이렇게 강하게 시사한다, 이렇게 이미 본인의 논문에 발표를 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지금 미베인 교수가 이 포렌식 모델로 잡아낸 부정선거 국가들과 이 공통점, 우리나라와 공통점을 보면은 전부 이 A웹을 통해서 전자개표기를 사용한 국가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중앙선관위가 만든 A웹. 지금 이것이 여태까지 밝혀진 사실들이라는 겁니다. 자, 지금 제 뒤에 보이는 사람은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벤자민 윌커슨 선교사님이죠. 저희 채널에서 지난 중앙선관위 구리시 선관위에 들어가서 찍어온, 그리고 구리시 중앙선관위에서 시연을 했을 때 우리가 포착한 그 내부 전자개표기라고 말하지만 지금 지금 이 나라들과 이 한국 전자개표기가 다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주장하는 주요 골자가 뭐냐면, 그들이 썼던 것은 전자개표기고, 그러니까 조작이 가능한 전자개표기고, 우리나라가 쓴 것은 단순 기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단순 기계인 투표지 분류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것이 과연 정말 단순 투표지 분류기인지 볼까요? 했으면 증거물이 너무 완벽하게 나온 거거든요. 이걸 가지고도 전자개표가 아니라고 빡빡 우기신다면 좀 제발 제대로 뜯어보고 진짜 이런 단순 기계인지 이건지 확인하면 돼요. 근데 이미 이거라는 게 확인된 게 뭐냐? 이 칩 이름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 CPU 플러스 메모리 플러스 인하고 다 있어가지고 명령어가 다 들어가는데, 그거 명령어에 따라서 이 동작 저 동작을 순간적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자개표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 있어야 돼요. 그 스케메릭 다이어그램이라고 그래요. 스케메릭 다이어그램이 있어야 되고, 그거에 관계되어 있는 뭐가 필요하냐면 블록 다이어그램 식으로 해서 그건 아키텍처 레벨이 되고, 그 아키텍처 레벨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다 얘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 안에 있는 아키텍처도
가르쳐주고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프로그램도 가르쳐주고 다 가르쳐준 다음에 여기에서 어떻게 새 나갈 수 있는지 없는지 회로를 보여준 다음에 그 회로도와 이 보드가 똑같은지를 확인해야 되고 여기에서 리셋을 시키면 어디 돼요? 여기 있는 버튼 리셋 버튼을 갖다가 딱 눌러가지고 자, 지금 이번에 우리나라 그 투표지 분류기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게 이제 투표지 분류기라고 단순 기계라고 주장하는 그 투표지 분류기 그 내부를 봤더니 워크스테이션급의 그 프로세서가 들어 있었다. 그 이야기는 단순히 sorting out, 그러니까 그냥 투표지를 확인을 해서 1번 투표지인지 2번 투표지인지만 확인하면 되는 그런 아주 단순 작업을 하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집에서 사용하는 그 PC보다도 더 성능이 좋은 그 프로세서가 들어있었다는 이야기예요. CPU 칩셋이.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그 PC에 윈도우 깔고 게임 깔고 카카오톡 깔고 뭐 텔레그램 깔고 인터넷 웹서핑 하죠. 그게 단순 기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여러분들이 사용한 그 PC보다도 더 성능이 좋은 컴퓨터가 투표지 분류기에 있었다면, 단순 투표지 분류기여야 하는, 그냥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은행 있죠. 은행에서 그 지폐 개수기 같은 거 그냥 몇 장인지 세는 그런 단순 작업만 하는 그런 기계여야 하는데, 이 기계 안에 여러분들이 지금 집에서 사용하는 CPU 그 PC보다 더 좋은, 성능이 더 좋은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칩셋이 들어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자개표기를 증거 보존으로 채택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것과 통신을 했을 가능성이 있는 중앙 서버, 그 서버까지 다 뒤집어 봐야 됩니다. 국제 그 부정선거 감시 조직 이 기준으로 정하는 그 부정선거의 정황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안에 뭐가 있냐면, 지금 여기서 설명을 하는데, 이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기계,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은 이게 어마어마하게 복잡한 설계도라는 겁니다. 이 설계도까지 지금 벤자민 윌커슨 선생님은 기본적으로 IBM에서 이 CPU 설계를 10년 이상 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컴퓨터가 어떤 구조로, 어떤 원리로 제작이 되고 작동하는지를 어떻게 보면은 뭐 정말 우리나라에서 그 누구보다도 이해를 잘하고 있는 그런 전문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것뿐만이 아니라 그 국제 그 선거 감시 기구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이제 부정선거 기준, 이런 것들 중에 하나가 USB 포트가 막히지 않고 열려 있는 상태다. 지금 그 투표지 분류기 안에, 그러니까 투표지 분류기 안에 USB 포트가 4개가 있었습니다. 4개. USB 포트가 4개가 장착이 돼 있었고요. 오픈돼 있었습니다. 잠가져 있지 않고 USB 포트를 바로 꽂을 수 있게 열려 있었다는 거. 그리고 그 USB 포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동글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무선 랜 카드입니다. 그냥 USB 그 컴퓨터 안에, 아니면 컴퓨터나 사실상 투표지 분류기가 그러니까 컴퓨터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원래 이 전자개표기라고 하면은 투표지 분류기, 그리고 중앙제어 PC, 그리고 그 투표지를 프린트하는 프린터기, 요 세 가지를 합쳐서 전자개표기라고 하는데, 투표지 분류기는 그냥 단순 기계여야 됩니다. 그러나 사실상 컴퓨터를 2대를 썼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투표지 분류기 안에 이 중앙제어 PC보다 더 좋은 성능의 CPU 칩셋이 들어있었기 때문에 CPU가 사실상 2개였다. 그러니까 전자개표기가 2개다. 전자개표기가 사실상 2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중앙선관위에서 주장하는 투표지 분류기는 투표지 분류기가 아니라 전자개표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정도 성능을 갖고 있고, 그 전자개표기 후면에는 USB 포트가 4개나 있어요. 1개도 아니고 4개가. 그러면 거기다가 꽂아버리면은 끝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그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은 구리시 중앙선관위에서 시연회를 했을 때 조충렬 기자가 찍은 이제 내부 사진이고요. 내가 그거를 기계를 뜯어가지고 보면은 나올 건데 그거 뜯어보게 안 했죠. 오늘은 이 위에 뭐가 있어요. 아크릴로 딱 덮어갖고 아무도 그거 손가락 하나 만질 수도 없고 여기 리셋 버튼도 만질 수도 없고 보통 버튼 아무것도 만질 수도 없었죠. 그럼 테스트를 해볼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 자기네들이 쓴 시스템이 아니라 딴 거를 찍어갖고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비디오 동영상을 딱 보면 여기 이거 나오죠. 2017년 12월 14일 거 여기 아까 그 표시된 거 그대로 있죠. 그 다음에 이것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지금 방향을 바꾸고 3차원적으로 지금 다 움직여버린 거예요. 지금 아크릴에 굉장히 여기 보면은 이게 와이어리스도 되고요. 여기 USB 중에 이런 거 중에서는 또 뭐가 있어요? 여기에 예를 들어 기가바이트 메모리도 있어요. 기가바이트. 지금 벤자민 쌤이 이렇게 손가락으로 들고 있는 거 있죠? 그게 바로 그냥 USB를 통해서 통신을 연결할 수 있다는 거. USB만 열려 있으면 어떤 형태로든 통신이 가능하고 그 안에 CPU 칩셋이 단순 기계 장치면 이 그 단순 조작만 하면 되는 프로그래밍이 안 되는 그 단순 그 전산 장비가 있어요. 전산 장비만 그냥 그 하면 되는데 거기다가 왜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CPU를 넣냐 이겁니다. 왜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MCU를 넣고 거기에 더해서 그 모두가 하나하나 집어 있었어야 하는 한 칩 안에 다 들어 있으면 보통은 한 칩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그 자일링스 FPGA라고 하는 그 기능을 또 따로 빼둔 거예요. 껐다 킬 수 있게. 껐다 키면은 조작을 한 흔적을 지울 수 있다. 이게 바로 벤자민 윌커슨의 주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IBM에서 10년 넘게 시니어 엔지니어로 CPU를 제작한 그 벤자민 윌커슨의 주장은 이것은 일반 기계가 아니고 부정선거를 위해서 만들어진, 그러니까 부정선거 전용 기계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전자개표기가 문제가 된 건데, 이 전자개표기를 A웹이라는 그런 민간 단체를 통해서 우리 그 중앙선관위에서 만든 그 A웹이라는 그 민간 단체를 통해서 전 세계에 보급을 해오고 있었다. 이것을 이제 저희가 알았고요. 이렇게 심지어 콩고에는 키르기즈스탄에는 무상으로 미르 시스템즈라는 기업을 통해서 그렇게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 나라에서 모두 부정선거가 저질러졌다라는 정황. 자, 이 나라 이름 표정 보십시오. 자, 그러면서 우리나라 감사원에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 2019년 9월, 작년이죠. 선관위 개도국 선거관리 ODA 사업 수행이 부적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계선거관리협회 ODA 명목 보조금을 지원했다. 사전 준비가 부족하다. 사업 내용이 변경됩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 중앙선관위에 계속 등장하는 패턴인데, 계속해서 그 나라의 시스템, 그러니까 그 나라의 상황에 맞지 않는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하면, 그러면 사업 명목을 바꿔버립니다. 마치 투표지 분류기를, 그러니까 전자개표기를 투표지 분류기로 바꾸는 것처럼, 그 말을 바꾸는 것처럼. 자, 뉴시스 김지영 기자가 쓴 글인데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개발도상국 선진선거 시스템 구축 사업 추진과 관련해 대상국의 정치 환경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이 같은 내용의 중앙선관위 ODA 사업 추진 및
관리 감독 실태 감사 보고서를 4일 공개하고 위법 부당 사항을 지적했다. 선관위는 최근 5년 동안 ODA 공적 개발 원조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약 24억 원에 해당합니다. 세계 선거 기관 협의회에 보조금을 116억 원이나 지원을 했어요. 무상개발 협력 사업까지 전담 기관인 코이카 한국국제협력단과 18억 원으로 진행한 겁니다. 엄청난 금액이죠. 이건 모두 우리나라 국민 세금으로 한 겁니다. 그런데 선관위는 협의회의 업무 범위로 보기 어려운 선거 시스템 구축 관련 사업을 보조사업자 공모 절차 없이 협의회 사업으로 지정해 보조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콩고 민주공화국 투개표 선진화, 엘살바도르 선거 ICT 지원, 키르기즈스탄 선거 시스템 운영 지원 등 9개 사업에 70억 7,800만 원이 집행된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여기가 핵심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바로 이거예요. 지금 이 모두 부정선거가 드러난 나라인데 이 나라에 우리나라 국민 혈세가 70억 7,800만 원이 집행이 됐다. 70억 7,800만 원이라는 우리나라 돈이 집행이 돼서 그 나라에 부정선거가 저질러졌다는 겁니다. 자, 지금 이것은 우리나라의 이슈가 아닙니다. 이제는 더 이상은 이것은 우리나라에만 국한되는 이슈가 아니라 전 세계 이슈로 번진 겁니다. 지금 미국 역시 우편 투표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지금 부정선거의 정황이 드러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배후에는 중국 공산당이 있다 이렇게 저희가 지목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부정선거 저질러주고 있는 그 핵심 아주 그 핵심에 우리나라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중앙선관위가 연결이 돼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쪽에 우리가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특히 이 서방국에서는 부정선거에 아주 그 위험 요소로 바라보고 있는 전자개표기, 이 전자개표기를 무리하게 집어넣었다고 우리나라 감사원에서 2019년에 지적을 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자개표기를 사용한 우리나라 그리고 그 키르기즈스탄은 지금 부정선거로 명확하게 드러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재검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전자개표기 그리고 중앙 서버와 관련한 증거 보전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대한민국은 이런 키르기즈스탄이나 콩고 공화국 같은 그런 나라보다도 더 이런 민주적 선거 절차를 밝히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고요. 심지어는 이 나라들은 모두 야당에서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부정선거로 인해서 피해를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그 야당, 그러니까 선거에서 패배한 야당이 직접 나섰는데 우리나라는 반대로 이 야당이 적극적으로 부정선거를 무마시키고 부정선거 의혹을 무마하고 부정선거를 밝히고자 했었던 민경욱 전 의원을 공개적으로 매도하면서 언론 플레이까지 한 게 그게 지금 우리나라 현재 상황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지금 미국 대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11월 3일까지. 그리고 미국 펜실베니아 주에서부터 시작이 됐었던 그런 버려진 투표지 그리고 미국 그 우정본부 그 직원이 기소가 되고 체포가 됐죠. 미국 그 CCTV에 봉고차를 타고 우편을 버리는 그런 그 형태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에서는
부정선거가 지금 저질러지고 있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많고요. 결과에 따라서는 선거 불복, 선거 결과에 불복하는 그런 사태가 일어날 수가 있고, 그리고 총기를 합법적으로 소유할 수 있는 미국에서는 이것이 내전으로까지 번질 수 있는 그런 위험성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합법적으로 정말 법적 절차에 의해서 우리가 정당하게, 그리고 우리 그 시민, 그리고 우리 시민들과 함께 그 여러 지역구에서 선거 무효 소송, 그리고 당선인 무효 소송 이런 것들을 제기했었던 그 지역에서 만약에 재검표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그리고 이미 그 서버를 반출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증거 보전을 했어야 되는 그 중앙선관위의 그 중앙 서버가 이제 그 교체 그리고 수리 뭐 이런 이유로 반출이 이미 됐고, 반출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증거로서의 가치가 이제 없어져 버린 겁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그 사법부에서는 이런 그 증거 보존에 대한 그 신청을 전부 기각을 한 상태고요. 그리고 합법적으로, 그러니까 10월 15일까지 진행이 됐어야 되는 그 재검표가 아예 한 건도 진행되지 않았다라는 이것은 지금 이 부정선거, 우리나라 그 선거 시스템 관련, 그리고 이 선거 시스템 감시, 민주주의를 위한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제도를 위한 기관들이, 감시 기관들이, 그리고 헌법기관이 전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는 간주하고 판단을 내려야 됩니다.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10월 15일을 기점으로 우리 시민들이 행동에 나서야 된다. 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개발도상국들도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늦게 민주화를 이루고,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우리나라보다 더 열악한 그런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국민들도 이 선거제도에 대해서만큼은, 투표 시스템에서만큼은 목숨 걸고 싸우고 있습니다. 목숨 걸고 본인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거리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나라 같은 경제 대국에서, 그리고 그 민주화를 그렇게 자신들의 정말 그 인생의 모토인 것처럼 부르짖던 이 정치인들, 그리고 시민 단체들,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들, 일반 국민들, 그 우리나라 대부분의 국민들이 얼마나 그 민주화 노래를 불렀습니까? 그런데 정작 가장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민주주의의 꽃인 이 선거 제도에 대한 명확한 판단, 감시, 확인, 이런 것들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과연 무엇이 민주주의고 그 외에 무엇이 우리 민주주의를 보장한다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우리 민주주의 제도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수 없는 상태에서는 그 어떤 정책도 진행이 되면 안 된다. 그 어떤 정책도 발의가 돼서는 안 되고, 이 정책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그 단 하나의 발의권도 동의할 수 없다. 이겁니다. 모든 것이 투명하게 공개가 되고 진행 사항이 설명이 되지 않는 이상, 지금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부정선거에 개입한 것으로 보이는 A웹, 그 A웹의 사무총장, 전직 사무총장들을 포함해서, 우리나라 사무총장들을 포함을 해서, 그리고 우리나라 중앙선관위 관련된 모든 고위공직자들은 이것과 관련한 해명을 정확히 해야 됩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그 투표지 분류기 시연회 이딴 거 필요 없고 해킹 시연회를 하십시오. 해킹 시연회를 해야지. 그리고 왜 서버를 반출하고 왜 전자개표기를 자기 마음대로 이동시킵니까? 그거는 논쟁이 필요 없이 증거인멸입니다. 증거인멸. 우리 국민들이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우리 눈앞에서 증거인멸을 한다라는 것은 우리 눈앞에서 민주주의를 말살시키겠다. 우리의 자유를 눈앞에서 빼앗아 가겠다. 이런 선전포고와도 같은 것이고,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부정선거가 저질러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특히 그
부정선거의 가장 핵심 증거로 지금 보이고 있는 그 전자개표기, 이 전자개표기 도입을 우리나라 감사원에서조차 지적할 정도로 무리하게 진행해온 선관위, 우리나라 중앙선관위와 A웹, 선관위에서 만든 그 A웹, 이 기구에서는 반드시 명확한 해명을 내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는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 정확한 답변을 내지 못한다라는 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사실을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묵비권을 행사하겠다는 건데 그냥 자신이 설명할 길이 없기 때문에 범죄를 인정할 수 하는 방법밖에 그것 외에는 본인이 사실을 말을 하게 되면 뭐 그것이 범죄 혐의를 인정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야기를 못하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해명을 하십시오. 해명을 해야 되고요. 만약에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것은 지금 전 세계에 스파이를 보내고 간첩 행위를 해서 미국으로부터 사실상 전쟁 선포를 받은 그 중국 공산당이 저지르고 있는 국제 범죄 행위, 국제 부정선거 범죄 행위에 지금 한국이 전초기지로 사용되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께서도 이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고 계시다면, 그리고 이 정보의 시급성, 중요성에 대해서 공감하고 계시다면 주변에 많이 이것을 퍼뜨려 주십시오. 꼭 지금 부정선거를 밝히고자 하는 세력뿐 아니라 이 부정선거와 관련된 이슈는 좌우를 가리지 않습니다. 민주주의를 믿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이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계속 눈을 가린다면 그 사람은 우리나라 국민으로서의 자격이 없습니다. 당연히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이 없는 것뿐 아니라 그냥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 국회 300석을 차지하고 있는 이 국회의원들은 모두 전원 사퇴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여권 반납하십시오. 여권 반납하고 이들이 가야 될 곳은 감옥입니다. 감옥. 자, 여러분들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정보를 많이 퍼날라 주시고요. 그리고 이런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이런 것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는 이렇게 눈앞에서 범죄 행위가 벌어지고 있는 이 시국에 우리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한 시민 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Grassroot Movement라고 해서 우리 정보화 시민 연대가 앞장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저희의 이 활동을 지지하신다면 여러분들께서 저희 그 정보화 시민 멤버십에 가입을 해주십시오. 여러분들이 가입을 해주시면 저희는 후원 계좌를 따로 두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목표는 자금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함께 할 수 있다는, 여러분들이 할 의지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우리가 교섭 단체로 승격하기 위함입니다. 저는 저와 함께 제 주변에 있는 저희 같이 그 시민 세력, 시민 리더들과 함께 교섭 단체장으로서 지금 잘못되어 있는 이 상황들을 바로 고치려고 할 것입니다. 바로 고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Audio Jungle. Audio Jungle. Audio Jungle. Audio Jungle.